자,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 애님 인스턴스 클래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애니메이션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제 클래스인 애님 인스턴스 클래스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얼리얼에서의 애니메이션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님 인스턴스라는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죠. 얼리얼 C++ 클래스고, 그리고 그것에 상속받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라서 이벤트 그래프가 제공되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블루프린트 스크립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애님 그래프라는 것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애님 그래프에다가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건지를 이제 분기를 해주는 그런 스크립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블루프린트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애님 인스턴스 클래스가 뭐냐? 스켈레탈 메쉬를 소유한 폰의 정보를 받아서 현재 뭐 달리기를 하고 있냐, 뭐 그러니까 맥스 워크 스피드가 지금 현재 얼마냐, 아니면 뭐 가속도가 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값들이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애님 그래프가 참조할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애님 인스턴스 클래스가. 그래서 블루프린트와 C++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 클래스는 원래 C++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 애님 인스턴스의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에는 이제 애님 그래프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거. 요거 이따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님 그래프가 뭐냐? 그럼 여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이 애님 그래프는 뭐냐? 업데이트된 변수값. 이 업데이트는 누가 시켜준다? 애님 클래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변수값을 맞춰가지고 지정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뭐 워크 스피드가 0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그, 그리고 뭐 500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뭐 스프린트,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나눠가지고 분기를 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재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조건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체계적으로 재생하는 스테이트 머신 기능이 제공이 되고, 블루프린트로만 이제, 그러니까 비주얼 스크립팅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죠. C++로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래서 한번 애님 인스턴스 클래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툴즈에서 new C++ 클래스 해주신 다음에 all 클래스이즈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애님 인스턴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친구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선택하고 next 해주시고, 이름은 SX 애님 인스턴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경로는 패스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라고 돼 있으니까 뒤쪽에다가 애니메이션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클래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핀셋을 찝어가지고 이렇게 해둘게요. 그래서 헤더에다가는 이렇게 해서 뭐 요 위에는 이름만 바꿨고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U 애님 인스턴스를 지금 상속받고 있는 거 보니까 U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그런 클래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PP에서도 뭐 별건 없습니다. 그냥 파일 이름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자, 이 상태로만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속성을 좀 몇 가지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 애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오너 캐릭터가 누구냐, 요거를 좀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위해서 전방선언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너 캐릭터의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알고 있어야 이 친구가 지금 뭐 달리기 속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도 전방 선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이니셜라이즈 애니메이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 약간 비긴 플레이랑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액터에서 비긴 플레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호출되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님 클래스의 속성을 초기화할 때 여기서 이제 초기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틱 함수랑 이제 비슷한 그런 함수 나오겠죠, 그죠?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함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비긴 플레이랑 비슷한 그런 함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하냐라고 하면은, 자, 요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try get phone owner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애님 인스턴스를 소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자,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을 거고요. 그 플레이어 캐릭터에는 메쉬가 있을 거예요. 스켈레탈 메쉬가. SM 이렇게 할게요. 스켈레탈 메쉬. 그래서 플레이어 캐릭터에는 스켈레탈 메쉬가 있고, 다시 한번 그 스켈레탈 메쉬에는 뭐가 있어요? 애님 인스턴스를 꽂아주는 식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봤었죠, 그죠? 애님 인스턴스를 이렇게
꽂아주는 식인데, 자, 이 애님 인스턴스에 올라가 가지고 이 플레이어 캐릭터를 가져올 때 그때 뭘 쓰냐면 try get phone owner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캐릭터나 혹은 뭐 폰이나 어찌 됐든 간에 폰을 가져올 때는 요 함수를 쓴다. 그래서 요 함수를 쓰면 이제 오너 폰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sx 캐릭터 베이스 요걸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변환 해보는 거고요. 형변환해서 그게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사실 여기서는 뭐 if문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뭐 이즈밸리드를 한 번 더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이즈밸리드 해서 얘가 만약에 뭐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걸 쓰는 게 좋은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네요. 뭐안 하셔도 뭐 상관없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 맞을 거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그렇게 이즈밸리드로 체크하는 그런 습관 들이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너 캐릭터에 이제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캐릭터 베이스부터는 이제 A 캐릭터를 상속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는 무조건적으로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하기 위해서 이제 SX 캐릭터 베이스를 또 상속을 인클루드 해가지고 여기 가능하게끔 한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도 궁금한 게 뭐냐면 그냥 get phone owner면은 get phone owner지 왜 try가 붙었을까? 이게 또 이제 궁금한 거죠. 자, try get phone owner는 요 함수는 이제 잠깐만요. 요게 좀 뒤에 잘려가지고 이렇게 둘게요. 자, 폰에서 애님 인스턴스를 가져올 때는 get 애님 인스턴스라고 쓰거든요. 근데 왜 반대로, 그러니까 폰에서 애님 인스턴스를 가져올 때는 get 애님 인스턴스인데 애님 인스턴스에서 반대로 폰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try가 붙어요. 왜 try가 붙을까? 이게 궁금한데, 자,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얼리얼에서 게임 로직이 돌아갈 때 순서가 있어요. 게임 로직도 그냥 모두 다 같이 평등하게 이제 어떤 애가 될지 뭐 랜덤으로 꼽아가지고 인풋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게임 로직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가 돌아가고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처음에는 인풋이 먼저 들어가요. 인풋.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로직이 들어가요. 게임. 그래서 뭐 플레이어 캐릭터나 아니면 뭐 폰이나 뭐 이런 게임 모드나 이런 친구들 로직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게임 로직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 순서가 있어요.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게임, 즉 이 폰이나 이런 친구들 있죠. 폰이고 얘는 애니메이션, 이제 애니메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애니메 인스턴스 클래스에서의 어떤 로직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애니메 인스턴스에서 폰을 가져오려고 할 때 혹시라도 얘가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뭐 인풋이라던가 아니면 게임 로직 돌다가 해당 폰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 인스턴스에서 이 로직이 돌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루프를 쭉 타고 오다가 여기서 만약에 폰이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하면은 애니메 인스턴스 로직에서는 얘를 가져올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완벽하게 무조건 갖고 오는 건 아니고 겟폰 오너를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시도는 해봐 줄게. 얘가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시도는 해보는데 만약에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요거 이즈밸리드 해야 돼 라는 의미에서 이제 트라이가 붙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뭐예요? 폰에서 애니메 인스턴스 가져올 때는 이때는 애니메이션이 죽을 수가 없죠. 그죠? 얘가 먼저 돌고 애니메이션이 돌기 때문에 폰에서는 얘가 살아있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트라이가 안 붙고 얘 무조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get 애님 인스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풋이 먼저 들어와야, 그래야지만 그 인풋에 따라서 게임 로직이 돌고, 게임 로직이 돌아야 이제 뭐 워크 스피드나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고, 워크 스피드가 결정되어야 그래야지만 애니메이션 뭐 돌아갈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당연한 자명한 그런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트라이가 붙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건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두고, 자, 이 상태에서 빌드 미시링 한번 해놓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폰의 속도에 따라서, 그 속도에 따라 다른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그 주제인데, 프레임마다 폰의 속력과 애니메 인스턴스의 커런트 스피드 이런 것들을 이제 연동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이 커런트 스피드랑 폰의 속력 두 가지가 연동돼야지 그에 맞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텐데, 그러면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폰의 틱 함수에서 애니메 인스턴스, get 애니메 인스턴스 해가지고 애니메 인스턴스의 커런트 속성을 업데이트하거나, 폰에서 애니메 인스턴스를 해주냐, 아니면 애니메 인스턴스에서 폰의 정보를 가져오거나, 이게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폰에서 여길 가냐, 아니면 애니메에서 폰을 가냐, 이렇게 서로 이제 방향이 있겠죠.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대부분
요 2번의 형태를 되게 많이 취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뭔 느낌이냐면 폰에서 애니민스턴스의 커런트 스피드를 속성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주인이잖아요. 그죠? 주인이 이제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이 주인님의 정보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예. 주인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자기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약간 뭔 느낌이냐면은 화분이, 그러니까 주인님이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꽃의 주인이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아니고 화분이 화분 스스로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니민스턴스 자기 자신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속성을 이제 폰 정보를 자기가 갖고 와 가지고 셀프를 하는 거죠. 셀프. 반찬 셀프대처럼 자기가 스스로 가 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개발할 때가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도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요. 다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선 요렇게 짜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폰이 애니민스턴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폰에는 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인칭도 있죠. 인칭이 아니라 그 시점도 있죠. 3인칭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충돌이라던가, 아니면 또 애니메이션도 있을 거고, 또 입력도 있고, 엄청 많은 로직들이 이 폰에 들어갈 거예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 플레이어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로직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런 것까지도 다 해준다고 하면은 사실 애니민스턴스에서는 로직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죠? 애니민스턴스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캐릭터에서 모든 로직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실수도 많아지고 컴파일 속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컴파일을 위해서라도 애니민스턴스는 애니민스턴스 스스로 셀프 반찬대 가가지고 반찬을 가져오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로직들이 폰에 쌓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애니민스턴스가 스스로가 폰의 정보를 가져와서 본인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개발을 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자, 요거 한번 걷기 애니메이션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속성이 필요해요. 일단 벨로시티, 속도가 있어야지 이제 걸을지 멈춰설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라운드 스피드, 요거 이제 평지에서,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그러니까 바닥에서 떨어졌을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점프나 뭐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착 하고 붙어 있을 때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Z축에 대한 속도를 빼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XY축에 대한 속도만 계산하면 그라운드 스피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B should move는 이제 벨로시티나 그라운드 스피드를 봤을 때 너 지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만 해. should move 해야 돼. 무조건 움직여야만 해라고 하는 게 B should move 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true면은 이제 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 되는 거고, false이면은 이제 멈춰서 있는 거 재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속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네이티브 이니셜라이즈에서도 자, 이렇게 두 가지 또 갖고 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네이티브 이니셜라이즈가 아니라 우리 함수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액터에서의 틱 함수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얘가 비긴 플레이, 얘가 틱. 그래서 얘는 매틱마다 호출되는 그런 함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요 코드를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자, 오너 캐릭터가 아마 이니셜라이즈 애니메이션에서 초기화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유효하고, 그리고 오너 캐릭터 무브먼트도 유효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오너 캐릭터 무브먼트의 벨로시티를 가져와서 이 SX 애니민스턴스의 벨로시티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매틱마다 해주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스피드는 이제 XY의 사이즈만 재서 그라운드 스피드를 초기화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또 우리가 이제 get current acceleration이라는 함수가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얘가 이제 0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요거를 0에 가깝다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쓰는 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이제 0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왜 또 여기서는 is really zero라고 할까라고 할 텐데, 이게 사실 이 값이 지금 플롯 값이죠. 그죠? 플롯 값은 0.000000이라는 아주 순수한 0의 값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값은 만들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 이렇게 찌꺼기가 좀 남아요, 뒤에. 이런 식으로 찌꺼기가 남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거의 모든 경우에 0을 정확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결국에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0에 가깝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0에 가깝냐, 뭐 한 0.
0001보다 작거나 같으면 내가 그냥 0이라고 치부해 줄게. 이 부분은 내가 날려 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0이랑 똑같은 값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is nearly zero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 작은 뭐 입실론이라든가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그거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처리를 해 준다. 요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cceleration이 거의 0이냐, 지금 가속도가 안 붙어 있냐,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스피드가 이제 0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이 kind of small number 이것도 처음 보실 텐데 마우스를 잠깐만요. Shift F4에서 마우스로 올려 보시면 여기 보시면 1.2 이게 2가 뭐냐면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그러면 얼마예요? 0.00001이 되겠네요. 그죠? 4승이면 이건가요? 어쨌든 엄청 작은 값이죠. 그죠? 엄청 작은 값보다 크면은 얘가 이제 그라운드 스피드가 뭔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0이랑 비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0이 아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0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어느 조금 좀 작은 값보다 좀 커지면 그때부터 얘가 어떤 값을 가지기 시작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의미고요. 그래서 should move는 이렇게 그라운드 스피드를 갖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acceleration이 지금 0이 아닐 때, false잖아요, 그죠? nearly zero가 아닐 때, 그때 이제 너 움직여야 돼라는 이 불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요. 들어가서 또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만들 건데, 이거는 뭐예요? 요 SX 애님 인스턴스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들어와서, 자, 여기서 우리 애니메이션 쪽 가셔가지고 자,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보시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중간에 좀 생략을 했네요, 그죠? 원래는 이게 슈터 X의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가셔야 되는데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클릭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에셋 가가지고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켈레톤은 이제 SK 마네킨 요걸로 스켈레톤 꼭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님 인스턴스는 이제 더 이상 이 그 기본적인 걸 쓰는 게 아니고 SX 애님 인스턴스를 쓰기로 했죠, 그죠? 요거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ABP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의 약자예요. ABP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저장을 항상 무조건 해주시고, 자, 이거 열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도킹 항상 시켜주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오너 캐릭터 무브먼트 이런 게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시거나 이러면은 비어 있다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톱니바퀴 쿡 하고 눌러주시고 여기에 show inherited variables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항상 켜주세요. 얘가 켜져 있어야지만 이제 요 SX 애님 인스턴스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요 속성들이 여기 애닝그래프 클래스에서 또 보일 거예요. 얘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선 항상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얘가 체크가 풀려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베리어블즈가.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이벤트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 애님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요거 이제 만드는 방법은 보시면 일단 unarmed, 그러니까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조그 forward라고 되는데 evaluate 하시면 안 되고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플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unarmed idle read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 시퀀스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쭉 뻗어가지고 blend pose by 불, 그러니까 불값을 이용해서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이제 블렌딩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섞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게 여기 연결할 때는 이제 should move 쓰면 되겠죠, 그죠? 너 이제 움직여야 돼라는 요거를 가져와가지고 얘가 true면은 뭐예요? 조그를 하면 되고 false면은 idle ready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도록 할게요. 예쁘게 하는 거는 뭐 네, 여러분들은 예쁘게 해서 저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수업을 나가야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대충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컴파일 한번 돌려보면은, 컴파일 돌리실 때 항상 여기 점점점에서 여기 on successful 요거 해가지고 자동 저장도 되게끔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자동 저장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 상태 보시면 지금은 뭐 딱히 안 움직이죠, 그죠? 안 움직이는데, 자, 이거 애님 프리뷰 에디터 윈도우라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위에서 만든 애니메 그래프가 설계대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창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거 만들고 테스트해봐야지 하고 레벨 가가지고 바로 플레이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요거 활용해서 항상 디버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애님 프리뷰 에디터라고 있어요. 애님 프리뷰 에디터. 요거 여기서 이게 그 옵션들이 보이거든요. 요 속성 값들이. 지금은 이제 슈드 무브가 펄스여서 지금 그 아이들 레디 애니메이션이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인데 근데 슈드 무브를 트루로 바꿔주면 이렇게 뛰기 시작하죠. 그죠? 뛰다가 다시 또 멈춰서고 뛰다가 멈춰서고 뛰다가 멈춰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벨로시티라든가 그라운드 스피드가 바뀌면은 또 얘도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디버깅을 해볼 수 있으니까 요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자주 써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슈드 무브를 한번 해볼게요. 하다가 혹시 이렇게 슈드 무브 하다가 멈추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멈추는 분들. 멈출 때 왜 멈추냐면 이 MM 어나미드 조그 포워드가 루프 애니메이션 체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체크를 하셔야지만 이제 얘가 중간에 가다가 안 풀리지. 얘가 만약에 false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재생되다가 멈춥니다. 컴파일 한번 돌려보시면 재생되다가 여기 끝에 다다르면 멈춰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그 연속적으로 재생이 돼야 되니까 얘가 트루일 동안에는 연속적으로 재생돼야 되니까 루프 애니메이션을 트루로 바꾸고 보시면 계속해서 재생이 반복적으로 재생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레디도 얘도 루프 애니메이션이었겠죠. 그죠? 근데 다 루프 애니메이션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한 번만 재생돼야 되는 것들이라면 한 번만 재생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다 루프 애니메이션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루프 애니메이션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이걸 또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죠? 연결해 주려면은 또 우리 캐릭터 가셔서 플레이어 캐릭터 쭉 가서 오픈 풀 블루프린트 에디터 한 다음에 콜랩소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인지 능력 중요하니까 좀 아끼시고 자, 애님 클래스에서 ABP 플레이어 캐릭터 요거 방금 전에 만들었죠. 그죠? 요거 방금 전에 우리 만든 거 요거를 여기에 연결해 주시고 여기 유즈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인지 확인하시고 요거 싱글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요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컴파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보시면 걸었다 멈췄다 걸었다 멈췄다 걸었다 원래 저번 거는 뭐였어요? 저번 거는 계속 조깅 했죠. 계속 뛰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멈추면 멈추고 멈추면 멈추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렌드 스페이스를 통한 걷기 개선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블렌드 스페이스는 뭐냐면 두 개의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변수의 값에 따라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게 블렌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블렌드라는 게 섞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애니메이션 가시고 새 폴더로 블렌드 스페이스라는 하나 만들어 줄게요. 뉴 폴더 해주신 다음에 블렌드 스페이스 만들어 주시고 자, 블렌드 스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의 블렌드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쿡하고 눌러주시고 스켈레톤 당연히 SK 마네킨 해주시면 되고 이름은 이제 BS MM 어남드 조그 워크 이렇게 조그 워크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가져와 가지고 열어보시고 자, 여기서 일단 여기 콜랩스오를 한번 해주시고 자, 요 그림을 한번 살짝 볼게요. 보면은 엑시스 세팅즈에서 호러즌털 엑시스에서 여기 이름을 이거를 스피드라고 하겠습니다. 스피드. 그 다음에 요거는 0, 요거는 600, 그리고 요거는 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에 600으로 변할 겁니다. 자, 저장 한번 하면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제가 지금 버티컬 엑시스를 바꿨죠. 그죠? 이러면 안 되고 이쪽으로 옮길게요. 요거 0에 600 이렇게 하면 여기에 600이 됐죠. 그죠? 요거는 뭐 그냥 두겠습니다. 이건 뭐 버티컬은 안 하셔도 돼요. 호라즌탈만 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쪽에다는 아이들 레디를 넣고 여기 중간쯤에다가 워크 포워드, 그다음 마지막에 조그 포워드 이렇게 넣으래요. 그래서 자, 요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아이들 레디를 여기 SF 브라우저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자, MM_unarmed 아이들 레디 요거를 이쪽 0에다가 둘 거고요. 요거 점을 클릭하시면 요 스피드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에 0 이렇게. 아이고.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버티컬에서 버티컬 조금 바꿀게요. 요거 뭐 대충 뭐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0이 중간에 올 수 있게끔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사실 요거 버티컬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호라이즌탈만 쓰는 거예요. 여기만. 어쨌든 자 0일 때는 아이들 레디. 그다음에 워크 포워드라고 있는데 언암드 워크 포워드. 여기 있죠, 그죠? 요거를 또 한 중간쯤에 이렇게 둡니다. 두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를 뭐로 할까요? 한 300쯤 할까요? 300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00. 그다음에 요건 0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그 포워드인데 언암드 요거 조그 포워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조그를 또 요거는 스피드를 한 600으로 할게요. 600에 0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야? 요거는 아이들이고 요거는 이제 워킹보다 빠른 게 조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lt 키나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천천히 걷다가 달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연결할 때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 사용을 안 한 거랑 한 거랑 좀 차이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텐데 지금 보시면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바뀌잖아요. 확, 그죠? 뭔가 이렇게 확 바뀐 근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 확확 바뀌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대충 그리지 않거든요. 이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언암드 조그 포워드를 빼란 소리예요. 요거를 이제 Alt 키 누르시면 요거 연결이 끊어져요. 이게 Alt 키를 Al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요거 흰색 부분을 클릭을 딱 하시면 연결이 끊어지거든요. 요걸 이제 위로 올리시고 여기처럼 위로 올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그라운드 스피드를 넣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자 get 그라운드 스피드 값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예요? bs 방금 만든 언암드 조그 블렌드 스페이스 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논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헷갈리게 해놨네요. 여기 잠깐 볼게요. 요거는 스피드가 아니고 논 이렇게 해놓을게요. 논. 이게 스피드죠.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얘가 논이죠, 그죠? 얘가 논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도 안 헷갈릴 거예요. 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연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스피드에다 연결하셔야 돼요. 요걸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에디터 프리뷰에서 그라운드 스피드를 뭐 한 600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이거 컴파일 한번 해야겠죠. 그죠? 600으로 하면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그죠? 달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만약에 뭐 한 300 정도 되면 걷기, 0이면 서 있고, 한 100 정도 되면 천천히 걷다가 한 뭐 200 정도 되면은 좀 걷다가 30, 300, 뭐 400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블렌딩 해주는 블렌드 스페이스였고요. 티가 날지 모르겠네요. 티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까보다는 좀 덜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게 살짝 나긴 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블렌드 스페이스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배워봤는데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